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TX중공업을 인수를 해주면서 한 단계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업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7월달 들어서 조선주 중에서도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현대 계열사에 대한 어떤 효과를 톡톡히 받아주면서 주가 역시 부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은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제약도 존재를 합니다. 3년 동안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 크랭크샤프트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급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효과로 인해서 주가 역시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과 VLGC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가면 갈수록 수주 랠리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 거래일을 돌이켜 봤을 때 유가가 굉장히 강한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장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조선해양 가격적인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금일 한 0.6%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미동은 없다. 자,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4년 전에 23년 10월 달에 단기 과매도 구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또 과매수 구간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조금 과열된 구간에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건전한 상승을 위한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근 한 달 동안 외인과 기관, 보험 투신까지 매집세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은행부터 연기관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이점은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출현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0%도 안 되는 수준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흐름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될 텐데, 23년부터 해서 24년 또 25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을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23년에 비교했을 때 24년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5배 가량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죠. 25년과 26년은 특히 24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 이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ROE 측면을 보게 되면 기업의 성장률을 좀 파악을 잘 할 수 있죠. 자기 자본 효율성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24년도 12월 전망은 ROE가 8% 이상의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고, 25년부터 26년까지는 13에서 15%까지의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에 놓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STX 중공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바뀌겠죠. 현대계열사 쪽으로 바뀝니다. STX 중공업의 사명 자체는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어서 새 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인수 건수로 인해서 가장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STX 중공업의 이 자회사로부터 크랭크샤프트를 공급을 받았던 상황인데, 이 사실 SS중공업이 현대 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랑 현대랑
경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불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사실은 없죠. 사실 STX중공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업 자체가 조금 더 다각화되고 세분화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 효과를 받고 주가 역시 부양된 모습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급 계약을 보게 되면 컨테이너선에 대한 공급 계약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해주면서 HMM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조선주들도 컨테이너 계약을 좀 많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가도 좀 높은 모습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이후에 컨테이너 쪽에 운임지수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좀 올랐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출액 대비해서 30%니까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6척을 유럽 지역 선사와 최근에 수주 계약을 따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VLGC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 2.8% 중동 지역과 수주 계약을 따냈었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똑같은 VLGC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조금 더 크죠. 매출액 대비 5.5%니까. 그리고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번엔 유럽 지역에서 VLGC가 잘 나가고 있다. VLAC입니다. VLAC 잘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분량 목표치를 아마 대부분 다 채웠습니다. 계속해서 수주 일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선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서 재무적인 측면 간단하게 확인을 했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실적 역시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조선주는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보통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 유가가 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유 재고 자체가 7월 17일 날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유가가 상승하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주가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7월 31일 날 나오게 됐는데 이 제조업 지표가 좀 잘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니까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좋은 흐름세 가져갈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원달러 환율을 살펴봐야겠죠. 현재 1380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00원 구간까지 근접하거나 돌파하는 모습이 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고환율에 대한 어떤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수급 자체가 조선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조선주 중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률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현대계열사 중에 한국조선해양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쪼개기 상장이죠. 현대계열사가 조선 쪽으로 쪼개기 상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한폭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과지수는 뭐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선별수주 전략을 통해서 우상향을 한다. 자, 이렇게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는데 지금 일단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정폭은 나오는 게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24년 1월달 그리고 24년 3월달처럼 이 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일선과 11선 모두 이탈하게 되면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때 모멘텀은 무엇이 됐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뭐 수주부터 선가 이러한 동향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이 트럼프가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한국은 반사의 관점에서 더욱더 상승 탄력,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조선행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